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회계사에 대한 흔한 오해라는 주제로 가볍게 한번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회계사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도 잘할 것 같고 암산도 잘할 것 같고 또 뭐 소비도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지출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오시잖아요. 오늘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게 다 오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사들 하면은 암산을 잘할 것 같다는 이미지가 조금 있는데요. 물론 회계사 분들 중에서도 암산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엔 특별히 다른 집단에 비해서 암산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는 진짜 암산을 못해요. 그 프론트 데스크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이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굉장히 전설적인 얘기가 많잖아요. 뭐 면접을 볼 때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를 해야 되는데 정답은 맞추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중요한 건 속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회계사들은 어떤가? 회계사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하면 바로 그 계산기를 잘 치는 법을 배워요. 이 오른손으로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계산기는 이제 왼손으로 치는 법을 익히는데 나중에 물이 오르면은 계산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막 탁탁탁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계산을 다 끝을 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진짜 나중에는 농담을 조금 보태가지고 빛보다 빠르게 계산기를 치게 되는데요. 이 수준에 오르면은 머릿속에서는 산식을 세우는 게 우선이지 계산 자체는 거의 그냥 계산기한테 맡겨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끝나서 실무를 하게 되면은 또 엑셀이란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그 엑셀을 잘 다뤄야만 집에 일찍 퇴근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숫자를 다루긴 하지만은 대체로는 계산기나 엑셀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암산하는 능력이 개발되거나 뭐 더 개선되거나 그런 면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산을 잘한다는 거는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회계사 하면은 평소에 돈을 쓸 때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소비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카메라 장비 사고 뭐 여행 다니느라 돈을 많이 탕진을 했고요. 제 그 주변에 있는 동기들, 회계사들 보면은 뭐 다들 충동 구매하고 뭐 지름신이 왔을 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뭐 땡땡 비용이라고 하는 그 비속어 있잖아요. 이게 뭐 방송이라 비속어는 제가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비용,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런 지출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뭐 딱히 제가 보기에는 소비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다. 또 연말정산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은 회계사들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을 특별하게 더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법인 다니면은 연말정산 하는 게 1월 정도 하잖아요. 그때는 회계감사 피크 시즌이라서 그래서 다들 좀 대충대충 날림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택스에서 주는 그 기초적인 자료 있잖아요. 그것만 집어넣고 땡을 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쓰는데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젠틀몬스터에서 한 20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럼 이거 영수증을 따로 챙겨놨다가 제가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면 추가적으로 공제가 돼요. 그런데 저는 귀찮아서 안 했어요. 속으로 그냥 계산해보는 거죠. 내 한계 세율이 얼만데 이거를 갖다 내면은 뭐 공제되는 거 얼마 퍼센테이지 때리면은 세액 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네. 그냥 귀찮다 패스하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계사 업무가 크게 세무, 감사, 그리고 자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세무는 그 중에서도 개인 세무와 법인 세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세무는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 알기가 힘듭니다. 물론 많은 회계사 분들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세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법이라는 게 공부를 해도 까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법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거는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전문적이라는 거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기 마련이거든요. 법인적 업무하는 회계사들이 개인 소득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예를 들어 성형외과 의사가 산부인과 진료를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다들 각자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내가 실무를 하는 영역은 내가 전문적으로 잘 알지만은 내가 실무를 하지 않는 개인 소득세법을 모른다고 해서 별로 부끄럽지가 않은 것이죠. 주식 얘기는 조금 민감할 수는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사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는 여러 회계사들을 보면은 다 떼돈을 벌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회계사들이 회계 정보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주식을 잘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하고 회계 정보가 어느 정도는 연관은 있지만은 트레이딩을 잘하는 걸로는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이 주식시장은 각 종목들을 둘러싸고 여러 개인과 투자자들이 이 종목의 가치가 얼마일까 라고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 보여져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종목의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보통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그 회사 가치가 한 200원 수준인데 사람들이 다 이걸 2,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회사 주식은 2,000원이 됩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니까요. 그 주가가 막 미친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그 회사의 그 펀더멘탈이 춤을 추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춤을 추고 있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읽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회계 정보를 잘 안다고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회사 영업 말고도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2007년도에 어떤 회사의 펀드멘털이 튼실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했으면은 과연 2008년도에 걔를 같이 투자를 한다고 들고 있었을 때 돈을 벌 수 있었을까? 그때 리먼 브라더스가 문을 닫고 나서는 엄청 다 폭락하는 장이 왔잖아요. 그때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는 또 전 세계에 이제 지금 양적 완화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일본도, 옆나라 일본도 뭐 아베노믹스다 뭐 이러고 있죠. 그 양적 완화의 공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조금씩 오르는데 자산 가격이 같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도 자산 가격이만 올라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나스닥에 투자하면서 막 재무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면은 과연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죠. 특히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나 주가도 상당히 미중 무역 갈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말이 많잖아요. 뭐 미국에 붙어야 되냐, 중국에 붙어야 되냐, 지금 눈치를 봐야 되냐, 뭐 어느 게 맞냐, 어떻게 될 거다 예상들이 많은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은 그걸 예측하는 거는 회계 정보를 파악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계 정보는 어디까지나 과거 정보예요. 과거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을 한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독립성 때문에 종목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계사가 주식을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가 회계 정보를 잘 다루니까, 또 두 번째가 내부 정보를 공시되기 전에 알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왜냐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불법이고요. 실제로 이용하다 걸리면은 뉴스에 나와요. 큰일 나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종목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조건을 다 이기고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회계사라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회계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가벼운 마음으로 녹화를 했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본 영상을 통해서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친숙한 이웃, 스파이더맨은 아니지만 어카운트맨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